서귀포시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캠핑장들의 80%가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에 취약한데도 소방점검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산 경주마 경매에 외국인 마주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인 서귀포시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 개발 사업을 허용한 것 자체가 위법이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것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중국인 보호들을 겨냥한 콘도미니엄 150세대의 공정률은 50%를 넘어섰고 2017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들여 카지노와 메디컬 센터 등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토지주 4명은 지난 2007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공시설이어서 토지 수용이 가능한 유원지로 허가를 받은 뒤에 분양형 숙박시설을 개발한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는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관광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로 일반 주민은 이용할 수 없어 공공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개발 허가를 내준 것과 개발센터가 토지를 수용한 건 모두 무효라는 겁니다.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개인한테 이득이 많이 돌아가는 큰 개발에 대한 제동이 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당장 토지 수용 문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제주도와 JDC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 검토가 끝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예래휴양령 주거단지와 마찬가지로 유원지로 지정된 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무수청과 송악산 개발 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앞으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초대형 카지노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 신화 역사공원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을 고용하고 지역업체가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4가지 상생 방안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운영 인력의 80%, 5,200명을 도민으로 고용하고 건설 공사에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 그리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농수축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같은 지역 상생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 상생 방안이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적인 또는 근본 자세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허가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허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지속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강도의 우리는 그 자세로. 하지만 도민 고용의 경우 80%라는 양적인 나열보다는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 확보가 약속 이행의 관건입니다. 이런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견 간부 사원도 우리가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첫 번째 공사인 콘도 모델하우스 입찰에서 다른 지방 업체가 선정됐고
일부 분야는 지역 업체가 배제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의 건축과 교통 통합 심의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는 동화투자개발이 제출한 드림타워의 건축물 높이를 56층에서 38층으로 낮추고 대형버스 주차장을 9대에서 35대로 늘리는 건축허가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공항 확장을 감안한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없다면 드림타워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어 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인천의 한 야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가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주 지역에서도 이 같은 캠핑장이 30여 군데나 되는데 대부분 무등록 캠핑장이어서 화재에 취약한데도 소방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한 야영장. 최근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캠핑장처럼 캠핑 장비들을 빌려주는 이른바 글램핑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텐트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 화목난로와 전기장판 등 화재에 취약한 난방과 전열기구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점검을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그 충분히 제가 다 시험을 할 테니까 지금은 저도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또 다른 야영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텐트 안에는 난방용 전열기구가 설치돼 있고 바닥에는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을 깔아놓았습니다. 시설들이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전기 이번에 다 교체하려고 밖에 없고 그냥 여기 인근에 다 건물마다 다 있어요. 현재 도내 야영장은 모두 39곳. 이 가운데 자동차 야영장 7곳만 등록됐고 카라반과 글램핑장 등 나머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소방 점검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등록 관련해가지고는 4월중 하고 이제 중점적으로 돌면서 그쪽에 해당하는 그 업체분들한테 좀 여쭤봐가지고 그런 분들은 동력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우리가 저희 세웠거든요. 2년 전 소방안전본부가 제주 지역 야영장 19군데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캠핑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캠핑족들 스스로가 안전을 돌보는 자세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55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제주시 이도이동 주민센터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주민센터 입구 옆 외벽을 들이받으면서 유리창과 내부 시설물 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후진을 하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 자란 경주마는 해마다 경매에서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내일 열리는 올해 첫 경주마 경매에는 외국인 마주들도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매를 앞둔 경주마들이 마주들 앞에 섰습니다. 간단한 보행 심사를 통해 경주마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간. 경주마의 혈통을 확인하며 외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이번 경매에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마사회에 마주로 등록한 일본과 미국, 호주 등 5개 나라의 외국인 7명도 참여했습니다. 1987年から韓国の競馬を見に来てますから、もうはるかにレベルは上がってきてると思います。 마사회는 외국인 마주에게는 외국산 마 1마리를 도입하면 국산마 4마리를 보유해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입된 외국산마와 국산마의 통합 경주에서 국산마가 상금의 73%를 따내며 좋은 성적을 거두자 외국인들의 마주 등록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마사회는 국산마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마주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육성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야말 교체 자금도 우리가 충당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국산마의 어떤 그 경쟁력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 상장되는 말은 모두 134마리. 올해 첫 국내산 경주마 경매에 외국인 마주까지 가세하면서 그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도민 공모를 마감한 결과
1,483세대에 3,319명이 신청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50대에는 2,400명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올해 처음 15대를 보급하는 전기 화물차에는 22명이 신청했습니다. 차종별로는 기아 소울이 39.4%로 가장 많았고 르노 삼성의 SM3가 33%, BMW i3가 12.5% 순입니다. 제주도 부근 바다의 기상특보 구역이 세분화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도 동부 앞바다를 성산과 구좌, 표선, 서부 앞바다는 한림, 한경, 대정으로 나눠 현재 4개인 특보구역을 8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중심에 위치한 한라산 때문에 풍향과 풍속이 해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기존의 특보구역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보수와 진보를 폭넓게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 시대와 100%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종학 도당 위원장은 보산체의 4.3 평화기념관 전시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낸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치유와 진실 규명을 위해 한미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창원운동이 본격화됩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고창훈 제주대 교수 등은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4.3 진상조사보고서 영문판을 상원과 하원 의원실에 전달하고 한미 공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미 공동위원회 청원문에 지금까지 2만 3천 명이 서명했고 앞으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미국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면식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해바라기 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 345건 가운데 62%는 친인척과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이었습니다. 한편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상담을 맡는 해바라기 센터 이용자는 지난해 674명으로 재작년보다 22% 늘었습니다. 전기차 지원 정책에 대해 가스업계가 연료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